오늘이 그 시즌 1의 이제 마지막 방송 8회째 8경주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날씨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한 며칠 전부터 굉장히 떨어졌더라고요. 너무 그죠? 추워요. 예. 하지만 저희가 오늘 준비한 그 얘기는 굉장히 따끈따끈하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이제 그런 얘기 꺼낸 거죠. 네, 뭐 일단 지난주에 산지통합 얘기가 정말 핫한 이슈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페이스북 조회수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조 기자님. 네, 원래 그 전까지 저희가 올린 거는 올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60몇 개월 읽었습니다. 60몇 명 읽었습니다. 네. 이러는데 이거는 올린 지 하루 만에 한 267명이 읽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쫙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반응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여기 다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변명이라고 하면 변명이라고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마사회 측 의견을 지나치게 많이 수용을 한 것 아니냐,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솔직히 저희들이 마주협회, 생산자협회, 그리고 마사회 측의 이제 공식적인 의견 취합을 위해서 요청을 했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주협회와 생산자 측에서는 공식 입장을 표명해 주지 않았고요. 반면에 이제 마사회 쪽에서는 협상 시기가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졌었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낼 수 있었던 유일한 단체였다. 그 단체에서는 확실하게 자기네들이 목소리를 내줬고 그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주협회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정된 목소리는 내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좀 아쉬움이 크고 마사회 측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 예단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이제 비난 여론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 역시 향후 마사회의 뭐라고 해야 되지? 촉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마사회 측에서 좀 이행을 잘해줄 것을 우리가 요청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생산자 측 입장 같은 경우도 김종식 생산자 같은 경우 실제로 그 육성 음성까지 저희들에게 양해를 허락을 해 주시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이 이제 후기 육성과 후기 육성에 대한 중요성, 마사회의 정책 대의는 동의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주신 것 이외에는 생산자 측도 이제 임원진의 교체 등의 그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시즌2쯤 되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순돌이 오빠 뭐 가장 크게 마사회 편을 들었던 입장에서 뭐 변명할 거 없습니까? 욕 제일 많이 먹었어. 먹었어요? 심하게는 뭐 고소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그래요? 고소한다고? 저는 저기 마사회 편 들은 거 아니고요. 제 입장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 블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지통합은 언제든 해야 되는 일이고 다만 마사회 쪽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계획 잡은 거 좀 더 한 번 더 신중히 고려하고 협회 쪽 다른 쪽 생산자 협회나 마주협회 쪽이나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생산자협회하고 마주협회가 지금 협회의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만간 이제. 예. 아니 한국 경마 시스템이 바뀌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뭐 이권 문제 무슨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한국 경마 그 시스템이 바뀌는 문제인데 그 한국 경마를 책임지고 있는 각 단체에서 생각이 없다는 게 의견이 없다는 게 뭐 의견이 없다는 게 아니겠지만 이제는 정리를 하셔갖고 각자 이제 좀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변곡점에 서 있는 입장이니만큼 좀 더 이제 일관된 입장. 마치 바깥에서 보기에 이권 다툼으로 보이는 것이 저 역시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었던 산지통합 이슈였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끊임없이 지금 회의는 계속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공식화되지 않은 거라서 뭐 확실하게 정보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다라고 지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저도 지금 방송에서 어느 쪽에 얘기를 하기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밝혀진 공식 입장들만 이제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편중되어서 들렸을 수도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다고 했지만은 그거를 더 하지 못했던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은데 모쪼록 좀 다 어쨌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뭐 이렇게 누구를 뭐 욕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네. 영양 부족이 가져왔던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저는 영양 부족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어차피 팬의 입장이고요. 뭐 팬 제가요 제 역량 제 역량 자, 오빠 잠깐 제 역량. 일단은 뭐 각계각층의 의견을 고루 듣고 최대한 공정하게 우리들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순돌이 오빠도. 자, 네. 자, 본격적인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장 뉴스부터 들어갈까요? 마장 뉴스. 네, 지난주 30일에 열렸었죠. 제7회 브리더즈컵에서 돌아온 현표가 우승하며 최고의 국산마 기대주에 등극했습니다. 돌아온 현표는 경주 초중반부 외곽 전개를 펼친 뒤 종반에서는 이제 한 수 위의 기량을 과시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번 대회 최대 관심사는 사실 서울과 부경의 힘겨루기였지만 결과를 보면 사실상 부경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부경은 돌아온 현표를 필두로 라팔, 서미트 명운 등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고 서울은 코스모스 킹이 4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도리가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순돌님이 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코스모스 킹 많이 기대했는데 네. 이제 뭐 4착보다 네. 그 이림하고 착차가 너무 크게 났다는 게 그게 좀 슬퍼요. 내년에는 좀 우리 코스모스 킹이 좀 선전을 해서 상강경주에서 좀 만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 말씀밖에 드릴 말씀은 없어요. 이번 네. 투표소에서 이희영 조교사님을 이제 뵙고 코스모스 킹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많이 나타내시긴 하셨는데 솔직히 이제 솔직히 근데 우리도 봤었을 때 뒷심은 좋았던 건 다들 맞아요. 보셨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아쉽지만은 이른감이 있지만은 아직 좀 잘 찾으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년을 기약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상태는 이상 없고 네. 충분히 잘 찾았다라고. 아니 근데 생각하시는 초반에 것 같아요. 못 따라간 거야? 아니면은 부산말이 너무 빨랐던 것 같아. 근데 그 정도 못 따라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제가 그 이역 기수가 조금 아무래도 좀 약하다고 좀 순돌님한테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그 10만이 알겠죠. 네. 하마대에서 이혁기수 경주 끝나고 봤는데 네. 이혁기수가 초반에 좀 못 따라갔다고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고 그 말은 하더라고요. 네. 이게 팬들이 볼 때 기수의 역량 부족인지 아니면 그날 코스모스 킹의 컨디션이 안 좋았든지 아니면 정말로 부경과의 그 격차가 나는 건지 네. 그건 알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초반에 좀 격차가 벌어졌던 게 결정적인 페인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살짝 그러니까 초반이라도 채찍 한 번 딱 쳐주고 좀 추진해서 쪼매서 붙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게 좀 많이 아쉬운 초반에 대목이죠. 이미 초반에 승부가 난 거야. 너무 맞아요. 벌어지니까 네. 마지막에 그래 제일 빨랐지. 근데 중요한 건 그날 주로가 물기가 오나 그런지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앞에 있는 그 현표하고 라팔도 거의 마지막 1F 보면은 그 코스모스키하고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 개인적인 못 따라가지, 생각인데 그거야 그냥 알겠지만 돌아온 현표하고 라팔이 선행을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둘 다 선행을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모스 킹은 현표를 보면서 따라가다가 뒤쪽에서 따라잡겠다 이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선행마들은 다 무너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표하고 그렇죠. 라팔이 앞선이지만 선행은 아니고 선입전개를 하면서 기회를 보면서 이제 들어왔던 부분이라 기억기수도 그 페이스에 앞쪽에 라팔이나 돌아온 현표를 보면서 그 페이스에 맞춰갖고 따라갔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격차가 좀 너무 많이 벌어지긴 했던 건 사실이에요. 선행이 누가 나갔었는지 기억도 안 나. 나는 아니, 현표만 보고 있었어가지고. 트레일인가? 서울에서 삼방 트레일인가 하고 드림퀸이 같이 드림퀸 나가요. 그렇죠. 예. 근데 선행이나 선이 의미가 없던 게 5마리가 거의 뭉쳐서 갔기 때문에 그 외곽에 현표가 있었고. 그래. 그 권승주 조교사님 끝나고 이제 인터뷰에서 네. 왜 지난번 이착했었을 때 네. 라팔이랑 해가지고 그때 좀 초반에 너무 무리했던 게 막판에 힘 못 썼던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주문했던 작전이 무조건 참으라고 최시대 기수에게 참으세요 무조건 참으라고 이렇게 하다가 끝에 가서 한번 써보자 이걸로 했는데 잘 이렇게 유두리 있게 잘 참아주고 해서 이제 유두리 어떻게 우리 지난주에 네. 조 기자는 유현명 기수가 잘생겼다고 라팔을 응원했고 최시대 기수가 더 잘생겼지? 현표가 이겼다? 근데 하마대 기억해주세요. 하마대에서 가장 아쉬워했던 거는 사실은 유현명 기수예요. 유현명 기수가 굉장히 경기 결과에 대해서 많이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저 라팔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저도 라팔이 버티는 또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왜들 이러세요? 최시대 기수가 더 잘생겼다니까. 최시대는 자연산인가? 네, 자연입니다. 근데 진짜 겁나 잘생겼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돌아온 현표도 진짜 이름값 하는 것 같아요. 현표 뭔지 아세요?
이성계 이성계. 네, 아, 다 팔춘마. 유명해. 네. 아, 나 여긴 너무 유명해. 그래서 아무튼. 순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성계 그 팔춘마라고 있는데 이성계가 저기 그 평생 타면서 그 에마처럼 그 8마리 말 중에 이제 응상백이 있고 뭐 현표가 있고 그런데 아마 그 강화도산 현표가 함경도산 말일 거예요. 그래서 외구에 예. 외구 퇴치할 때 선봉에 서 갖고서는 퇴치를 했다라는. 그래서 현표. 근데 그 사진은 없어. 응상백하고 뭐 다른 말들 사진은 있는데 사진이 현표만 있어? 응. 초상화 같은 저 게 초상화 아니고 그러니까 그림. 아, 예, 그림. 그래서 이름이 돌아온 현표. 네, 그래서 어. 현표 좀 멋있었던 네. 거죠. 좀 멋있었어요. 되게 그렇게 얘기 멋있어요. 듣고 보니까 굉장히 멋있네요. 이거 서울의 응상백도 돌아온 응상백으로 했어요. 잘 뛰나? 안 지난주 돌아와서. 그럴 수도 있겠네. 안 아, 그래. 돌아오지 않았어요. 네, 지난주 갔어. 출전 정지 당해가지고. 사라졌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뭐 현표가 우승을 하고 뭐 라팔이 2등, 서미트 명운까지 컬러스 플라잉이 또 다시 저력을 과시했네요. 그 뭐 매니피를 좀 위협할 만할까요? 지금 벌써 서울에서는 이 컬러즈 플라잉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던데.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컬러스 플라잉은 지금 자마들이 몇 도 안 되지만 딱 그 스타일 보니까 그 매니피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고르게 잘 뛰는 자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 컬러스 플라잉은 스타일이 약간 홈런이 음. 나오는데 평균 타율은 떨어지지 않나 뭐 그렇게 예상이 돼 지금. 네. 근데 2011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컬러즈 플라잉 첫 교배할 때 매니프보다 더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되게 가장 많이 그때 그러니까 지금 많이. 알아보는 분들은 빨리빨리 저기 했던 거요. 맞아요. 예. 자, 지금 뭐, 네. 아, 다들 이제 이렇게 선전하는 걸 보고 이제 마방에 이제 시네마로 컬러스 플라잉 자막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우리 이제 뿌듯하시면서 이제 내년만 돼봐라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브리더스 컵이 어쨌든 간에 4회밖에 안 되지만 오픈 경주로 치러진 게 그나마 그래도 서울하고 부산하고 저기 뭐 대등하게 갔던 경주인데 뭐 승과 패는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착차가 너무 커갖고 내년에 좀 과연 서울에서 좀 나올 수 있을까? 좀 상간마 경주에서 좀 희망이 있을까? 그런 게 또 저는 그런 게 더 걱정이 돼요. 좀 걱정은 되죠, 그럴 사실. 수 있겠네요. 오픈 경주 우영론까지는 안 가기를 바라보면서 다음 뉴스 한번 들어보죠. 네, 잠깐 해외 소식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30일 일본 도쿄 경마장에서 열린 제34회 재팬컵에서 4세 순말 에피파네이아가 4마신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2012-2013년 재팬컵에서 연속으로 코차 우승을 기록하며 일본의 여제로 등극한 젠틸도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3연패를 노렸으나 4위로 경주를 마무리했고요. 두바이 듀티프리의 전적을 앞세워 세계 경주마 랭킹 1위에 등극한 이 저스터웨이, 일본 발음으로 자스타웨이 역시 아쉽게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대회는 외국 원정마 3두와 일본마 14두, 외산마 1두가 출전했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일본마들이 차지하면서 이 자국마의 자존심을 높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회 언제 치르나? 100만 년 후에 그쵸? 지금- 2022년은 아니야. 100만 코리아컵은 아니야. 그때는 아니야. 코리아컵 노리시는 그건 아니야, 진짜. 너무 빨라. 말도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열릴 때 열리더라도 우리 국산 말들이 1위부터 5위까지 다 차지했다. 이 정도 소식은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재팬컵 같은 경우도 첫 34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네. 그 10년간은 일본 말들 우승 못했어요. 8번이 다 외국 말들이 우승했다고. 최근 들어서 네. 이제 일본 말들의 우승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것 9년 같은데. 연속 우승인데 그 일본이 그렇게까지 오기까지 30년이 걸렸으니까 네. 뭐 2020년까지 우리 좀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거를 그 일본 재팬컵을 할 때 일본에서 그 JRA가 추진할 때 그 추진의 변이 세계에 통용되는 일본 말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였거든요. 멋있다. 예. 이거였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2020년 뭐 코리안컵을 한다 뭐 이런 걸 하는데 바뀌었네요, 순서가 이게. 우리는 목표가 없잖아. 그냥 이벤트성이 아니기만 난 기대를 해요. 이벤트성이 아니. 그러니까 경마는 스포츠다 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기 뭐 국제 대회를 유치할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보단 경주마들의 능력이 뛰어나가고 우리가 스스로가 대등해지고 하면은 그거 경마는 스포츠다는 그냥 갈 수 있다고. 우선이 말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서 말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대가 그런 국제 대회가 된다 그러면 좀 저기 하겠는데 그냥 지금의 현재 발표된 걸 보면 이벤트성 계획 외에는 별로 그 이상의 그 가치를 못 찾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제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도 세계에 통용되는
한국말을 만들기 위해라는 좀 대의가 붙기를 바라는 이제 코리아컵이 되겠는데 재팬콘 얘기 다시 조금 더 해보죠. 에피파네이아 맞나요? 에피파네이아. 나걔 써 있는 거 보고서 어떻게 읽어야 되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여기저기 물어봤어요. 한참 들었어요. 너 동영상 한참 들어. 뭐래? 막 이러고. 근데 그 말도 정말 잘 뛰더라고요. 앞으로의 가능성. 그 말은 에피파네가 작년에 그 국화상 우승했잖아. 그쵸. 근데 그 저기 뭐야 사춘기 쇼하고 더비도 나왔어요. 다 두 번 다 2등했는데 두 번 다 굉장히 아슬아슬해졌다고. 네. 지난해 더비 우승마가 뭐였지? 키즈나. 키즈나하고도 거의 엇비슷하게 승부를 했고 척척 나온다 그냥. 일본 그 전에 경기장 사춘기 쇼에서도 정말 아쉽게 2등했다고. 그러니까 두 번 다 간발의 차이로 2등하고 마지막에 이제 국화상은 앞에 두 대회 우승마들이 전부 이제 거리어서 문제로 안 나오고 하나는 뭐 저 개선무상 원정도 가고 뭐 그래서 안 나왔는데 굉장히 여유 있게 이겼다고. 네. 어떻게 보면 작년에 가장 평균적으로 잘 뛴 말이 에피파네였지 3세 때. 그렇죠. 근데 올해 좀 부진했지. 올해 부진하다가. 그렇죠. 올해 그 홍콩 원정 엘리자베스배 여행배 갔다가 네. 인기 순위 1인가 2위였는데 아마 4차 했을 거예요. 4차. 그래갖고 어쨌든 마지막에 상금 큰 거 하나 먹었으니까. 그럼 올해 어떻게 부활한 거죠? 뭐 제일 은퇴는 안 할 것 같진 먹었으니. 않고 뭐 내년에 뛰면은 내년에도 그냥 그럭저럭 잘 뛸 것 같은데. 혹시 얘도 딥 임팩트 쪽이에요? 얘가 활동이? 아버지가 누구더라? 얘가 갑자기 생각 안 나. 그쪽이 아니죠. 네, 그쪽 아닐 것 작년만 같아. 해도 딥 임팩트의 두 딸내미들이 젠틸도나하고 뭐 그 외에 딸내미들이 1, 2등을 다 차지했다. 이게 또 이슈였고 해마다 자 여러분들께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께서 경쟁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드셨습니다. 다급하게 과연 이게 에피파네이의 아니, 알라바는 아니, 성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 딥 그러면- 임팩트는 아닌 걸로. 네,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찾고 계셔주시겠어요? 네. 자,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딥 임팩트가 계속해서 주류 혈통으로 자리를 매기만 하고 확실하게 그 리딩 사이어 1위 자리를 아주 굳히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에피파네이아가 이제 찾았다. 심보리 크리스에스. 네. 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외조부가 그 스페셜 리그 아니야? 신나졌어 지금. 맞아요. 네. 외조부가 스페셜 리그. 외조부가 스페셜 리그. 그러니까 썬데이 사이언스 모계 쪽이 썬데이 사이언스지. 그러면 이제 뭐 거기 일본도 지금 주류 혈통의 판도가 좀 바뀐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절대 안 바뀌어. 웬만한 아이들 절대 안 바뀌어.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쪽도 이제 다양하게 혈통 다양하게 좀 이루어지기를 근데 일본 쪽에 썬데이 우리가 한번 사이언스계는 아니지만 음. 심볼리 크리스에스 또그 걔도 결국은 저 헤일로계라고. 그렇죠. 헤일 네. 디비전 그쪽 계통이라 어차피 거기서 다 오게. 어차피 거기서 우리- 일본은 썬데이 사일런스 계를 벗어나야 되는 게 일본인 스스로들도 일본 경매에도 스스로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벨리스트도 들여오고 네. 또 아이레브 어나더도 들여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PS 그 선순환을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참그 돈이 앞에 그냥 근데 아까 도리랑 그러니까. 잠깐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썬데이 사일런스 이후에 그 일본에서 수입해간 여러 시스마들이 많단 말이야. 그렇죠. 다 실패했어. 그러니까. 다 실패했어. 그러니까 썬데이가 워낙에 그 강해서 다 밀려난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는 제대로 못 데려간 건지 그 뭐야 저 얼마 전에 실버참이라고 저 그렇죠. 일본에 있단 말이야. 은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더라고. 음.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일본의 워앤블럼이라든가 뭐 엠파이어 메이커 이런 애들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아일헤버라도 마찬가지고 난 실패할 것 같아. 결국은 썬데이를 극복 못하고 근데 노벨리스트 같은 경우는 걔도 교배수- 실패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노벨리스트 같은 경우는 교배도 수가 꽤 돼요. 150도가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뭐 처음이니까. 근데 결국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그거 양상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었어요. 딥임팩트, 썬데이 사일런스. 아니요, 이쪽 근데 계열이. 일본하고 좀 우리하고 틀린 게 네네. 우리는 매니피 같은 경우 만약 경보대로가 은퇴를 한다 그러면 네. 과연 경보대로한테 얼마나 붙을까? 이제 이게 걱정이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올해 초에 로드 카나로와라고 그 스프린터 경주마가 있어요. 네. 이 친구가 은퇴를 했는데 네. 이 친구 교배드스가 딥임팩트 다음이야. 오. 그 얘 멋있다. 아빠가 킹카메하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킹카메하메는 그 저기 매니피라고 보면 되고 매니피의 아들인 그 지금 얘가 지금 그 교배드스 2위를 했다.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그 자기네 자국 경주마 출신 그 시스마들을 그렇게 저기 100% 한다고. 활용을 예, 하고 예.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팬들이 막 좀 그쵸. 그렇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하는데. 생산한류 시장의 예, 부재가 예. 우리와 일본의 결정적인 차이기 때문에 혈통 흐름을 논할 수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괜한 얘기 했습니다. 네, 아유, 한 편 찍어도 될 거야, 뻔했는데. 나중에. 말을 못 하겠어.
다음 뉴스 넘어가도 돼요, 조 기자님? 아, 이게 사실 재평급 이야기 꺼낸 게 네. 이게 제가 원래 순돌이한테 뭐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한 거였는데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예, 또. 예. 폭주하실 거죠. 폭주하실 대신에. 예. 어차피 오늘 8회 마지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게 동무대죠. 오늘. 이번에 일본 얘기를 제가 이제 꺼낸 게 일본에서 10월 25일부터 1월 5일도까지 일본 경마를 빛낸 명마 베스트 100 뭐 투표 뭐 100? 이걸 100 뭐 이렇게 한다는 네. 것 같던데 이걸 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일본 경주에서 뛰었던 모든 경주마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거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순돌님께서 가슴이 뭉클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여쭤보려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방송 이제 우리가 8경주 8회차까지 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방송 중에 가장 그래도 팬들이 핫하게 이슈 해준 게 뭐 저번 그 산지통합 전에는 상대방은 좀 안 좋은 쪽으로 탓했고. 명마. 네, 좋은 쪽으로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갖고 또 이렇게 해줬던 게 뭐냐면 명마 이야기할 그렇죠. 때였잖아요. 네. 예. 명마 이야기는 정말 경마를 그 같이 즐기면서 누구나 쉽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경마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얘기거든요. 일본은 이거를 꾸준히 해요. JR이든 아니면 뭐 잡지든 꾸준히 한다고요. 이번에 저기 그 하면서 이거 투표하는 이유 그 목적이 뭐였냐면 그 먼 훗날에 경마 팬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얘기를 남겨야 된다. 그게 목표예요. 근데 우리 마사회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너무 안 해. 네. 10년이 지났어.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하잖아요. 딱 대표적인 게 지금 포경선 얘기하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 명마야 포경선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기억력은 한계에 분명히 부딪히거든요. 이런 거 기록을 남겨놔야 되는데 우리나라 마사회는 그런 걸 안 해. JRA는 꾸준히 한단 말이에요. JRA 홈페이지 보면 현장말하고 JRA가 그 기리는 말 30도를 이렇게 딱 매년 투표를 해갖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 우리나라 KRA 제발 우리 저 명예의 전당 경주만 명예의 전당 합시다 하는데 안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 보면 가슴이 뭉클하지 않겠어요? 걔네들 보면. 부러워서. 네, 부러워서. 그러니까 그 하다못해 우리나라 한국 경마 팬들이요. 제 블로그 와서 그 지금 그거 투표하고 있어요. 열 마리 나는 이거 할래 이러고 지금 투표하고 있다고. 그럼 블로그에서 한번 해. 아니 근데 한국 경마에서는 왜 그런 걸 그 생각을 못 내가 하냐고요. 가끔 하잖아. 그래서 내 블로그에서. 우리라도 하자. 그러니까 우리라도 하는 게 아니라 21세기 국산만 뭐 다 하잖아. 그런 그러니까 거. 우리라도 하자가 아니라 이제는 마사회에서 그쪽으로 생각을 해주고 시행체 측에서 네. 좀 적극적으로. KRA 저기 창립 65주년이에요. JRA 창립 60주년이에요. 우리가 5년 더 빨라 단체로서는. 우와. 우리가 5년 더 빨라요. JRA보다 KRA가 5년 더 빨라요. 예. 근데 KRA에서 기리는 말이 단 한 마리도 없다는 거. 웃기죠. 말혈통표 그 말혈통 사이트 가면은 세계 명마에서 한 100마리 정도 얘기를 해요. 그거 다 보면 블러드호스에서 다 베낀 거야. 맞아. 그게 얼마나 그 한 나라의 그 경마를 책임진다는 그 사람들이 그 외국 사이트에 있는 거 베껴갖고 갖고서는 그 세계 명마 한 100마리 얘기하면서 한국 경주만 단 한 마리도 없다는 게 스스로들 좀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그 좀 대옥 각성하시고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띠 한번 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리의 쇼타임이 이제 예. 끝났다 이제. 네. 폭주순돌 이제 지나가고 다음 뉴스 들어갈게요. 얼굴 네, 아유. 예, 일본 이야기로 쭉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온 일본, 이게 12월에 일본 용병기수 2명이 이제 부경 경주를 달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이는 오야마 노부유키 기수입니다. 나고야 경마장 출신인 오야마 기수는 과거 국내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히토미 기수의 남편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더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통산 전적은 1237전 577승 2위 827회로 5.6%의 승률을 일본의 나고야에서 기록을 했다고 하니까 기대치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너무 기다렸던 부경의 대표 용병인 후지 기수가 이번 주 오늘부터 탔습니다. 오늘부터 복귀 전에 임했어요. 후지 기수가 이제 올해 7월 6일 4경주에서 출발과 동시에 낙마하면서 중상을 입었는데 거의 5개월 동안 경주를 복귀를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아까 입상 하나 한 거는 봤었거든요. 제가 오기 전까지 체크했을 때 스카이선으로 입상한 것까지는 봤는데 오늘 승수 올린 건 있나요? 아마 없을걸? 없어요. 저 오늘 막 유현명이 조성곤이가 3승 시켜가지고 우리가 저
우승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적응을 못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 경기에 3짝한 거는 기억을 해요. 그래도 뭐 5개월 정도 공백이 있는 것 치고는 그렇죠. 그래도 워낙 잘 타는 기수시니까. 네. 후지기 기수. 후지 기수는 JRA 시험을 친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JRA 떨어져서 다시 돌아오신 게 아니 그게 아니라 예. JRA 시험을 떨어진 게 아니라 응시를 못 하셨구나. 아파서. 부상 그 부상 때문에 JRA 시험을 응시를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안타깝다. 좀 더 높은 꿈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랬는데. 네, 아무튼 뭐 이런 일본형 나고야 경마장에서 온 기수들이 예전에 뭐 아베 기수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활약들이 좀 괜찮았었나요? 제가 그때는 경마를 접하기 전이었. 그때 막 기획 기사 쓰고 난리도 아니었죠. 뭐 나고야발 선전 뭐 승전보 막 이래가지고 뭐 코스케 기수도 있었고요. 뭐 히토미 기수도 히토미 잘 기수도 타셨죠. 있었고요. 뭐 아베 기수도 있었고 뭐 날라다녔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히토미 기수보다 남편이 조금 더 말은 못하는 게 전적성으로 봤을 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일본 사이트 검색한다고 막 여기저기 뒤졌는데 히토미 기수는 이제 일본 위키피디아에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뭐 승률 아까 말씀하신 승률이 말씀했잖아요. 5점 몇 프로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는 할 수는 없죠. 전적은 많은데 경험은 많은데 성적은 좋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 근데 히토미 기수는 참 부경에서 야무지게 말을 잘 몰아줬었거든요. 여성 뭐 외국 여성 기수 부흥을 일으킨 네.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히토미 기수 덕분에 이제 뭐 아카네 기수도 왔었고 뭐 아카네 기수까지밖에 안 왔었나 보다. 마이 기수도 왔었고 예. 정말 야무지게 잘 탔는데 결혼과 육아 문제로다가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반납하고 돌아가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남편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기대는 되는데 와이프든 잘 타야 되는데 와이프든 잘 타야 되는데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후지기 기수 같은 경우 좀 특색이 있는 게 그 인터뷰할 때 보니까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일본 분이신데. 후지가 예, 그 영어를 굉장히 외국에서도 활동을 많이 그러셨구나. 했으니까 아마 예. 후지 기수는 일본에서는 거의 활동을 못했어요. 키가 네. 크고 저 그래갖고 맞아, 외국에서 키 정말 커요. 예. 외국에서 많이 활동을 했고 그래서 예. 어쩐지 영어로 이렇게 인터뷰하시는데 영어를 굉장히 발음은 약간 좀 일본 놈들이 일본 영. 네. 어쨌든 저도 후지 기수도 참 좋아했던 기수 중 한 명이라서 되게 좀 반가웠어요. 이제 네. 오랜만에 왔다고 해서. 네 새로운 용병 기수들의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는 뉴스가 마지막이고 제가 사실 지금 아까 빵터선 저희가 아직 소식을 못 전해드렸는데 지금 한 명 목소리가 안 들리실 거예요. 그렇죠. 네. 머털이 섭섭해한다 이거 이렇게 얘기를 머털도사. 머터라 얘기해줬다. 넘어가죠? 네,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아니, 모델님의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꽤 많죠. 또, 예. 순수하다라고 하셔가지고 좋아하시는 천진- 분들도 천진난만하다. 천진난만한 목소리. 교과서 읽는 머털이가 없네. 머터라 대학원 잘 마무리하고 와라. 다음 주에 다시 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코너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이제는 말해야 한다. 자, 이번 주에 저희들이 준비한 주제는요. 역시 조금 무거울 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즌 마무리를 하면서 하마대 쪽으로 다 한번 시선을 옮겨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심판이에요. 경주 중에서는 이제 심판들이 경주를 분석을 하고 경주 중에 그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하마대 이후에도 이제 뭐 후검량이라든가 이후에 뭐 마체 검사라든가 그 부분까지 다 심판실에서 하거든요. 조 기자님, 일단 심판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쫙 개괄 한번 잡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 잘 몰라서 이번에 그런 제도가 있어요. 1일 명예심판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경마 팬들도 누구나 신청만 하면은 가서 이제 심판들이 하는 일들을 뭐 한 6경주까지 쭉 다 따라다니면서, 정말 1일 명예심판이 되어서 그 뭐 어떤 것들을 하는지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신청을 해서 무엇을 하시나 보고 왔어요. 일단, 너무 친절하시게 다 해주셔서 너무 지금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일단, 경주가 이제 시작되면은 그 6층에 있는 심판실에서 굉장히
TV가 많아요. 다각도에서 볼 수 있는 다방면의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 경주 장면을 다 본 다음에 경주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 지하에 있는 심판실로 가서 이제 그 경주에 대해서 이제 심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부분을 체크를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해당 기수들을 불러서 그 경주 상황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데 이게 기본적인 루트인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말 상태에 이상이 있는지 혹은 또 뭐 기수 후검량 점검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심판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그런 거 다 연락을 받아서 또 뭐 아픈 것들이 있다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얘기도 하고 그다음 발주기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뭐 줄임 뭐 이런 것들 불량, 자세 불량, 출발 네. 자세 불량 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 다 이걸 체크를 하시고 이게 또 이렇게 끝나면 또 바로 또 올라가서 또 이게 계속 반복돼요. 거의 뭐 쉴 틈이 없이 이제 돌아가더라고요. 네. 제가 뭐 빠뜨린 부분 있나요? 이게 얘기하면서? 아니요, 맞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승인 장구 신청도 받아서 그것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마 예시장에 한 분 딱 서가지고 체킹하시는 분들 아마 경마팬 여러분들 만나보실 적 있을 텐데 그분이 이제 심판위원님이거든요, 맞죠? 네. 심판위원이 직접 나와갖고 전 수의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마체 검사하는 줄 알았는데 그 그게 수의사 아니고 출신이셨어요. 재결위원. 네, 아. 수의사 출신 심판위원, 재결위원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이거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워털 오빠가 이제 못 나오면서 이제 제가 뭐 심판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냐고 하니까 뭐 전공하신 분들이에요라고 뭐 심판 전공하셨어요? 대학교 이렇게. 때, 대학교 예, 때. 뭐 전공하셨. 근데 이제 다 뭐 제가 여쭤보니까 뭐 법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경제 뭐 경영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수의학 전공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마사회에 입사를 해서 일반 사무직 같은 것들을 이제 하시다가 어느 그 왜 군대에서 그런 거 있다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하다가 중간에 뭐 전문 걸로 차출되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있는데 보직 예, 변경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게 사무직 하다가 일정 기간 후에 이제 전문 그 직종을 지원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심판은 계속 이렇게 변동이 생겨버리면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꾸준한 이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꾸준히 이제 경력을 쌓는데 그 앞에 나와서 예시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예, 수의사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수의학 전공. 예, 수의학 전공이라서 이제 마체 같은 것들도 특히 좀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다방면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대단한 집단인 것 같아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예, 5명 예, 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거기다 있는데 이제 저기 저도. 호주에서 이제 왔던 스캇 매튜. 예, 영어여서 그럼 제가 여기서 조 기자분한테 잠깐 좀 의문하는 게 경마팬 입장에서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재결위원은 선발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재결위원 선발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입사를 하셔가지고 네네네. 뭐 법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수의학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무조건 재결위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교육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전문성이 있어요. 전에 그러니까 사적으로 이렇게 마사회 사람들하고 이렇게 술 안 먹는데 네네.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도 그 지원했대 재결 쪽에. 예, 예. 근데 안 됐대. 그러면서 네. 이거는 엘리트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농반 진반 어느 정도 지들끼리도 업무가 이제 있죠? 그런 얘기를 자기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렇죠. 농반 진반인데 네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기 가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선택받은 학벌도 있어야 되고. 그건 모르겠어요. 나쁜 좀 학벌은 모르겠고 공기업이니까 스마트 해야 되겠죠, 일단은. 학벌은 모르겠고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어는 돼야 돼요. 그거는 예. 정말 저 그 밑에 심판실에서 보는데 그 호주 심판분께서 네. 막 이렇게 영어로. 하시는데 그걸 저는 알아들어야 되는 이렇게 막 거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허 하시면서 막 다 또 영어로 어허 하니까 저기서도 어허 하시고 저 혼자서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렇게 부러웠던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조기자도- 자기들은 네. 엘리트라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 아 그렇구나. 근데 가질만 한 것 같아요. 근데. 맞긴 한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답답한 게 많으니까 네네. 오늘 이제 얘기할 거니까. 아니 경마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네, 있을 것 일단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문직으로 돼서 차출이 돼서 그쪽 간다고 해도 이제 일정 기간 어떻게 우리로 일반 회사로 치면은 인턴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기간을 거치면서 좀 어느 정도 경력이 좀 쌓여야지 제대로 좀 이런 거 왜냐면 이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사람들의 그렇죠. 돈도 예. 걸리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온다고 다 막 심판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의견 제시를 하면서 계속 경험을 쌓아가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그렇겠죠. 네, 예. 그런 정도. 그 확실히 그 심판 리포트 같은 경우도 우리 그러니까 재결 심판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인데
마사회에서 이제 언어 순화 차원에서 재결을 심판으로 바꿨을 뿐이니까 그 청취자 여러분들 헷갈리지 같은 마세요.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재결, 말이니까. 재결위원, 헷갈려서. 뭐 심판 같은 말인데 최근에는 모두 심판으로 지금 통일을 하는 분위기지만 이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자연스럽게 재결로 나가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약간 재결이 좀 고급스러운 말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심판실 같은 경우에서 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리포트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막내들 막 들어온 이제 인턴 소위 말해서 인턴들이 네, 그- 쓰는데 재결실 가니까 이제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그 중앙부에 이제 수석 그 분들이 계시고 끄트머리에서 이제 뭔가 열심히 타이핑을 하고 계시는 네. 분들이 네. 계셨어요. 예. 뭐 속기사도 계시긴 하겠지만 물론 그거 다 적으려면은 속기사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리포트가 요즘 보면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말이 그거 보면서 판례 읽는 줄 알았습니다. 법 전공하신 분이 쓰신 거예요. 그 필시는. 그게 법문이 굉장히 쓸데없이 길거든요. 안 끊어주고 계속 콤마로 넘어가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번 지적을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심판 리포트까지 뭐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 심판실에서 그 외에 또 승인 점거하고 뭐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거 하는 일 업무 있나요? 순돌이 오빠도 한번 가봤었잖아요. 네, 저도 갔는데 뭐 조 기자가 말씀하신 거에 저도 뭐 네. 특별히 더 생각나는 건 없는데 발주대, 뭐 경주, 뭐 그런 것들이야 허겁량. 그 정도 뭐 저기 어차피 다 조 기자 얘기한 거니까 근데 뭐- 예. 말씀하시고. 아니요 저가 또 아니, 제가 일일 그 명예 기자 얘기한 김에 좀 홍보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진짜 근데 한 번쯤은 만약에 내가 여기 재결에 뭔가 이 심판에 의문사항이 있다 싶으시면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서 그 자리에서 또 얘기도 의견 개진도 충분히 가능하고 거기다가 이제 출발 때까지도 가서 출발위원 그 심판 그 하시는 분 그런 체험까지 출발 때까지 가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할까요? 그거를 좀 알려면은 이거 체험해 보시는 것도 한번 네, 그 부분 그건 진짜 가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위원들이 좀 뭐 그냥 설레설레 본다 그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는 확 그냥 바뀌실 것 같아요. 네. 아. 확실히 바뀌죠. 네. 저도 한번 가봤었기 때문에. 네. 정말 열심히들 보시고요. 네. 그 뭐 하나 예를 든다면 그 제가 갔을 때 최원중 기수가 그날 경주가 딱 한 경주 있었어요. 그것도 1경주야. 어. 1경주였는데 누구냐 그 최원중 기수를 이거를 방해를 받았어요? 아니 네. 방해를 했어요, 방해하고 상관없었는데 네. 그냥 그 최원중 기수를 그냥 제재를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를 갖고 6경주 끝날 때까지도 결론이 안 나갔고 계속 네, 최원중 기수는 씩씩거리고 밖에서 계속 대기하고 네, 있고. 대기하고 있고 근데 그저 굉장히 좀 치열하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은 그 좀 많이 그 재결들 하시는 분 일하시는 것 보는데 저 사람들 열심히는 하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요. 열심히는 당연히 하고 계시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생각보다 인원수가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시는 업무에 비해서. 맞아요. 어쨌거나 인원이 적어서인지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인지 가끔은 팬들의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심판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가장 최근에 비근한 예는 KRA 컵 클래식에서 이제 방해 장면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조 기자님께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생동감 넘치는 KRA컵 그때 그 현장 KRA컵 클래식 잠시만요. 자, 일단은 그 현장 같은 경우에는 들리시나요? 네, 지금 4코너를 돌고 있는 KRA컵 클래식 장면인데요. 네. 지금 4코너 직선 드래프트에 들어섰는데 지금 삼성제왕 이쿠 기수와 이 마이데이 장철 기수가 앞으로 나오고 이제 하만식 기수 언비터블이 치고 나오려던 순간에 3번마 이제 마이데이가 안쪽으로 급하게 기대면서 2번마 삼성제왕도 같이 기대고 여기서 언비터블이 진로가 막히면서 급하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추진하던 과정에서 뒤로 빠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렇죠. 이렇게 결과가 나서 이제 언비터블은 쭉 밀리는 이런 일이 됐는데 이게 심의 경주로 됐어요. 결승주로 해서 어쨌든 진로가 방해가 당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 리포트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결승선 전방 약 150m 지점에서 삼성제왕이 안으로 들어가 4번 언비터블 이거 저희 방송 때도 얘기했던 기억이 그렇죠. 나는데 언비터블의 주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 심의 경주 지정 언비터블의 하만식 기수는 바깥쪽에서 삼성제왕이 들어와 위험할 것 같아 제어를 하고 바깥쪽으로 말을 유도했다고 진술. 삼성제왕의 이쿠 기수는 바깥쪽에 위치한 마이데이와 부딪힌 후 말이 안으로 들어가 똑바로 하려 노력했다고 진술. 심판위원은
경주 화면 및 기수들의 진술, 도착 차이, 말들 간 탄력 등을 종합한 결과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도착 순위대로 확정, 동상황을 유발한 이쿠 기수에게 채찍을 사용하며 부주의하게 진로를 변경한 것에 대해 기승정지 2일을 처분하고 뭐 이렇게 결과가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게 참 신기했어요. 재결은 알고 있었나? 정말 삼정지향이 모든 말들을 제압하고 우승할 걸 알고 있었나? 저는 그 재결 리포트를 보고 가장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이거든요. 신이야? 다 알아? 그 전에 그러게요. 우리 예. 할 때 그 이거 결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지. 그쵸. 지들이 신이야? 뭐. 그러니까요. 그쵸. 욕도 하셨어요? 산하통령이 얘기하셨잖아요. 나 원래 욕쟁이니까. 그 생각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애매한 기준이기는 한데, 분명히 우승 10패가 좀 더 실제로 우수한 말에게 좋은 성적을 유지하게끔 보장을 해준다. 뭐, 카테고리 1, 2까지 이제 얘기가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카테고리 1의 얘기가 될 것 같고, 카테고리 2는 파울 이즈 파울, 뭐 그런 개념이죠. 이건 전문가, 최순돌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네. 우승 10패라고 하면은 아니 방해받으면은 그게 누가 이길지 방해가 없었더라도 그렇지. 누가 이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승 10패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니 그렇게 따지면 잠깐만. 그렇게 따지면 그 예전에 송재철이가 탄 거였나? 그게 한번 그게 몇 달 전에 한번 문제가 됐잖아. 실버하트, 그때는 예. 그때 걔가 인기가 별로 없는 말이었다고. 맞아요. 네. 걔가 나왔죠. 방해를 해서 방해받은 말은 인기마였고. 맞아요. 그러면 인기마가 물론 능력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기가 많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잖아. 반대로 맞아요. 얘기하면 그게 능력이 좋다고도 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방해가 없었어도 이거는 순위가 안 받겠다고 해서 강착이 안 됐단 말이야. 그때 기수가 분명히 덜컥할 정도로 방해를 받았는데. 맞아. 네. 그러면 이건 우승 협회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걸 그리고 아직 곡선 도는 부분, 곡선 돌기 전이었나? 거리도 많이 남았는데 거기서 이거는 방해 없어도 순위가 바뀌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납득한 사람이 누가 있어? 정말 팬들 납득하는 누가 있나?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 경주마다 건 바이 건으로 봤을 때는 그 말씀 잘하셨어요. 그 실버하트 건 그래서 방해를 받았던 몬테나 스카이 그때 내가 갔는데 그 안 돌아가고 속상해. 그 다음 경기 우승했다? 근데 뭐 그런 그 실버하트 건이 있고 이번에 이제 삼정제한 건이 있는데 사건의 성격은 유사하다. 다만 발생 지점이 3코너 지점이었다. 그리고 결승전 전방 200m 지점이었다. 요 부분의 차이가 있었던 건지 정말로 삼정지향은 진짜 능력마였고 실버하트가 정말 능력마였기 때문에 순위 변경이 필요 없었던 동일한 사안으로 봐도 되는지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KRA컵 클래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진술을 했을 때 진술자가 보면 거기 지금 심판위원 리포트를 보면 진술자가 이쿠 기수도 불렀고 하만식 기수도 불렀고 다 불렀어요. 다 불렀어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만식 기수의 진술이 내용이 없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하만식 기수가 본인이 얘기할 때 그 진술을 할 때 방해가 없었어도 언비터블은 삼정지향을 이길 수 없다라고 진술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착차가 얼마였지 그때? 착착까지 정확히 안 나는 뭐 기억은 안 그렇게 나요. 많이 완식이는 뭐 신이야? 지금 아니, 어떻게 알아? 본인가 왜 그렇게 말해 걔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결과 났으니까. 아니 저기 뭐야 심판들이 아무 우대법 없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얘기지. 근데 그 상황에서 이쿠 기수도 굉장히 이쿠 기수는 이틀인가 기승정지 먹었을 거예요. 네. 네, 먹었습니다. 더 화냈던 건 이쿠 기수. 그러니까 자기가 마이데이한테 자기도 마이데이 받았는데. 방해를 받았고 자기는 제어하려고 했던 건데 왜 나는 기승정지를 받아야 되냐고 해서 더 화냈던 건 이쿠 기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따지면 마이데이부터 주르륵 다 지금 다 저기 파울이지 파울. 아니 난 그래서 그때 그거 보고 나서 이거 마이데이가 일단 안으로 밀려가지고 밀면서 그러니까 쏠리면서 삼정지향도 밀리고 그리고 이제 삼정지향이 결국 엄비터를 방해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강착을 시키려면은 마이데이를 강착을 줘야 돼. 근데 강착 자체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뭐 심판들이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진술 이런 모든 상황을 다 근거를 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 거니까 뭐 좀 불만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저도 그게 뭐 잘했던 판정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생각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 할 일은 다 하고서는 그 결정을 내렸다는 거는 이제 알고는 계셔야 된다. 그 정도? 예. 그렇죠. 그리고 그 결정의 근거가 그러니까 아마 그래요. 그분들은 그 기준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협의제니까 그리고 단독으로다가 내는 의견이 아니니까
모든 의견을 다 합쳐서 게다가 3대 2로 아주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막상 팬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거죠. 정작 나비 효과의 그 시초를 제시했었던 장추열 기수는 견책에 뭐 끝났고요. 물론 장추열 기수도 실수로 딱 한 번 쑥 들어갔었던 걸 빼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견책에 끝났다라는 사실은 이해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위협을 받았었던 이쿠 기수 입장에서는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언비터블이 방해를 받고 말을 세웠어요. 세워서 이렇게 빼내갖고 오는 그런 과정에서 손해를 보면서 1위만 하고 1마신 이내에 착차로다가 경주를 통과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1마신 반 정도 됐었나? 아무튼 그쵸. 그 착차가 네. 없어. 거의 그러니까 없었죠. 반 마신 4분의 3 마신 뭐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언비터블이 무슨 죄야? 걔는 그러니까. 그냥 방해 받은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파울이스 파울로 가는 것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삼정 제한부터 주르륵 다 지금 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주르륵 가야죠, 주르륵 가야 주르륵. 된다고. 네. 그렇게 되면 이 한 경주만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누구가 하나를 방해를 했다? 이 상황이 계속 저기 뭐 그걸 다 이제 파울이스 파울로 다 빼게 돼 버리면 심의 사항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잖아. 심의 사항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발생을 다른 하더라도 남을 방해하지 않고 좀 공정하고 매너 있는 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맞는 얘기죠. 그 하루에 보통 심의가 몇 경주나 걸리냐? 별로- 한 경주도 잘 안 나가. 예, 예. 한 경주도 거의 안 그건 걸려. 맞아요. 예, 근데 그건- 그러니까 심의 걸렸다는 거는 뭔가 약간 그러니까 심의가 의심적 부분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심의가 안 걸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심의가 안 걸리는 거고 파울이즈 파울을 하게 되면 매 경주 다 심의라는 거야 이제. 아이 매 매경주까지 무슨 매경주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야, 야. 잠깐 들어가기 전에 이 지금 저희가 선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선택하고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지 그 네. 듣는 분들이 헷갈리는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뭐 사실 얘기하다 보면 뭐 카테고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이런 식으로 얘기는 나오는데 이게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라고 해요. 네, 아니에요. 네, 아니고 그냥 이런 방향을 쓰고 있는 건데 어떤 일본 학자가 뭐 발표해서 그냥 카테고리한 용어를 써서 그냥 이제 뭐 그대로 굳혀진 네, 그런 굳혀지긴 하는데 일본 학자가 아니라 일본- 일본 심판위원이 심판위원, 예, 네. 심판위원이 자기네 그러니까 일본만 지금 그 파울이즈 파울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하고 일본만.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지금 바꾸면서 자기네 현재의 방식이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국제 거를 A, 자기네 걸 B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지. 이게 저기 뭐 그 오케이. 공식 용어는 아니에요. 예. 자, 네. 일단 지금 이제 우리나라나 홍콩 뭐 아시아 쪽권에서는 일본까지 해서 한 90%는 이 지금 굳이 얘기하자면 이 원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하고 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프랑스랑 미국이 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미국도 예. 파울이스 저기- 파울리스 네. 파울. 근데 미국도 전체가 다 아니고 일부는 그러니까 주마다 틀리죠. 주마다 다르게. 주마다 틀린데 얘네들도 이제 주마다 헷갈리니까 여기 이 주에서는 이거 쓰고 저 주에서는 저거 쓰고 하니까 헷갈리니까 지금 이걸 통합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뭐 굳이 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A, B, C 말이 있는데 1, 2, 3착을 했다. 1, 2, 3 위를 했다. 1, 2, 3 위를 했다면은 죄송해요. 이것도 말이 계속 입에 안 붙지. 순화돼서 1, 2, 3 착이 착착 달라붙는데 아무튼 1, 2, 3착을 했는데 만약에 그 1, 2, 3착을 한 말 중에서 1착한 말이 3착한 말을 방해했다라는 경우에 대해서 같은 이와 같은 경우를 예시로 놓고 이 두 카테고리 1, 2의 차이를 보자면 1번 말이랑 3번 말, 일단 2번 말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빼놓고 1번 말과 3번 말 사이에 착차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를 해서 두 말 간의 차이를 보고 만약에 방해가 없었더라면 만약 3번 말이 1번 말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순위 그대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 제재를 가하는 요런 방식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저희 우리나라가 쓰고 있던 카테고리 1 방식이고요. 카테고리 2 방식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이 일단 방해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거를 해가지고 뭐 1번 말이 만약에 3번 말 해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면 1번 말을 내리고 2번 마가 1등으로 올라가고 3착 마가 2등으로 올라가는 요 방식을 쓰는 파울이스 파울 방식을 쓰는 게 카테고리 2 방식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을런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그러니까 큰 틀로 봤을 때 우승 열패 기준이냐 아니면은 반칙은 처벌받아야 한다.
파울 이즈 파울 이 원칙이냐.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팬 여러분들은.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 쓰던 방식은 두 번째 방식이라는 거죠. 파울 이즈 파울. 그래서 우리는 순위 변경되는 사례가 좀 이렇게 잦게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순위 변경이 된 사례는 낙마가 된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이 강자 로이카 장시호 기수의 200승을 앞두고 벌어졌던 안타까운 그 순위 변경 사유 이외에는 최근에는 없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게 이제 변천에 오면서 파울이스 파울에서 우승열패 원칙으로 변천에 간다. 그 부분의 타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팬들한테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속 심판실에 항의를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파울이지 파울로 한다 그러면 예. 저기 우리 그 얼마 전에 브리더스컵 클래식 얘기했잖아요. 그때 바이에른이 우승했어요. 파울이지 파울 원칙을 적용한다 그러면 바이에른도 맞아요. 감착해야 돼요. 수리만 근데 해야죠. 미국도 그러면 그 저기 그 파울이지 파울이 그 주는 파울이지 파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승열패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 강착 그러니까 심판들이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 마주들이 사실은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직접적인 자기가 이권 그럼요. 당사자니까. 미국 같은 경우 이거 그 브리더스컵 클래식에서 심의 경주가 걸렸어요. 심의가 걸렸는데 우리랑 미국이랑 틀린 게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는 마주들이 재결에다가 심의를 요청을 한다고요. 우리말 방해받았으니까 이거 심판해줘 이런다고요. 맞아. 네. 근데 우리나라는 심판들이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할게 이런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제도적인 문제 제도적으로 그렇게 거기에 지금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말이 방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마주들이 나가서 직접 가서 했던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지. 기수도 같이 가서 항의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기수도 미국 같은 경우에서 딱 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심의해서 그냥 그대로 인정한다 딱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 팬들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기사 본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없잖아. 마주가 인정하면 게임 끝인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는 우리나라는 마주가 네. 자기 말 나올 때 안 오는 사람도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마주들 욕하는 거예요. 마주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기수나 조교사는 그걸 또 가서 따지기가 어려운 게 어렵지 그렇죠. 사실. 찍히면은 큰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누가 재결한테 네. 찍히면은 이거 얘네들 끝장이야, 평생 끝장. 골치 아프니까. 우리나라 현실에서 조교사나 까칠하게 못 가지. 조교사나 기수가 하긴 힘들어. 그러니까 마주님들이 이 문제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제가 어떤 심판위원들한테 이런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판결에 대한 문제 적극적으로 어필을 계속해야 된다고. 대상님 때도 마주 안 오는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된다고. 근데 마주들은 심판실 출입돼요? 안 되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이의 신청 통로가 분명히 있죠. 그럼요, 당연히 있죠. 오케이. 기수나 조교사는 이의 신청 통로가 없어서 만든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외에 이제 심판실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있나요? 네.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일 말이 크죠. 나오고 보는 사람이 시각도 다를 수 있고 막 이런 답답한 부분.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재결 리포트만 보면서 그다음에 또 팬 입장에서는 주어진 경주 동영상만 보면서 아니 여기서 봤는데 왜 맞아, 저게 맞아. 그래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지금 마사이 홈페이지가 리뉴얼 내년에 할 단계예요. 여러분들도 뭐 자주 들어가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설문조사도 막 하고 홈페이지에 대해서 그게 이제 리뉴얼하는 단계에서 심판위원 전용 코너가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이런 와.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결실을 가보면은 심판실을 가보면 화면이 정말 많아요. 다양한 각도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화면들을 심의가 걸린 이 논란이 되는 경주에 한해서 이 화면들을 모두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 경주에 한해가지고 공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오시면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 왜 이래 하면은 들어와서 이 각도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었네.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하면 또 다시 또 걸 수도 있겠지만 이 각도에서 보니까 못 봤던 부분도 있었네라고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된다면은 일단은 뭐랄까요 좀 폐쇄적이었던 거에서 일단 한 발자국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그건 하고 진짜 필요한 네.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문제가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 야구나 축구나 이런 부분에서 심판들이 항상 사람이니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심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심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야구나 축구나 다른 종목들은 심판이 뭔가 좀 잘못을 하면 심판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주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는 경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그거 그분들이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드시고 심판들 스스로도 좀 뭔가 좀 노력할 수 있는 심판들이 뭔가 잘못하면 좀 제재해? 제재라고 하지만 그래도 마음심적으로 좀 저기 할 수 있게 모든 데이터를 화면이나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좀 제공하는 화면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말씀하신 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심의사항 걸리면 전방, 측방, 후방 위에서 다 본 거 다 보여주니까. 기본적으로 다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홍콩은 또 한술 더 떠서 기본적으로 화면 자체가 홍콩 막거나 이런 데는 아예 그냥 기본 화면 자체가 전방, 측방, 후방 그게 3면에서 보이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팬들하고 수준을 높이고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게. 근데 그거 공개할 수 있을까? 공개하면은 더 논란이 뜨거워질 수 있을 텐데. 아니 외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저 예전에 송재철이나 안효리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건 강착줘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순위방을 줬어야 돼. 기준이 되게 애매해. 어느 정도까지는 강착을 주고 제재를 줘야 되고 어디까지는 이거는 그냥 놔둬도 되냐 이거는 되게 기준이 애매한데 분명히 그 올해 그 여름 봄 이때 안효리나 송재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분명히 강착을 기수가 덜 꺾였거든. 네. 근데 그런 사에서 만약에 걔가 기수가 낙마했어 봐. 그러면 강착이야 이거는. 무조건 순위 변경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기준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화면을 공개하잖아 다양하게 홈페이지에 그러면 이거 강착을 주면 그거 보는 사람들이 이걸 강착 줘야 되지 하면서 더 논란이 뜨거워진다고. 이거 공개할 수 있을까? 그럼 그걸 안 하면 그러면 그럼 계속 이렇게 그냥 그렇게 논란만 가고 하자고? 불만 많잖아. 경합팬들도 저거 그렇죠. 강착인데 하면서도 요즘은 이제 강착이 안 되니까 당연한 듯이 그냥 욕 한번 딱 하고 에이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 기준이 애매하지만 그래도 그 강착을 줄 땐 줘야 돼. 이게 재결은 어떻게 하든지 욕 먹어 이거는. 뭐 어느 뭐 카톡이 숙명. 어떤 걸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기준도 이게 참 애매해가지고 아까 브리더스컵 얘기했는데 브리더스컵 그거 그래 방해했지만 출발하자마자 바로 중심이 쏠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애매하게. 없는 그래 그거까지 그 마주가 뭐 이거 우리가 그거 방해받았다 해서 뭐 심을 걸었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딱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거하고 크게 영향을 안 받았어. 아니지 파울에서는 심판이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해가지고 어디까지 강착을 줘야 되고 제재를 줘야 되고 어디까지는 그냥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게 문제인데 브리자식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돼. 아니지 그거는 저기지. 네. 이렇게 근데 그거를 합리적으로 화면을 보지 않고 그냥 에이씨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냐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화면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하겠다는데 그거까지 그거를 마사에서 그걸 공개를 쉽게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다 그러잖아. 하겠다잖아요. 하겠다는데 하겠다잖아. 하고 나서 보자고. 하고 나서. 일단 그 화면도 올리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순위 변경 기준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두말간에 이길 수 있냐 없냐로 해가지고 그 판단 요소 경주사의 대표적인 경주 2개를 예시를 두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만약에 의문이 가신다 그러면은 그 예시로 든 사례들을 2개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해당 경주를 보면서 거기서 그럼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어느 정도 기준에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제시를 해놨는데 만약에 막 꿈님 말대로 이렇게 막 했는데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다 제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겠다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건데. 예. 설사 분란이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럼 뭐 심판실이 본인들 업무량을 늘리시겠다는데 우리가 그걸 방해할 건 아니라고 해요. 막아서지는 쓸 필요는 없어요. 제 심판실을 향한 애정. 염려와 애정 애정. 때문에 그러셨구나. 아니 난 애정 없어. 애정 없어. 그랬구나. 블로그에서는 그렇게 욕하시는 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일만 일하겠다는 걸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난 애정 없어. 무슨 애정이야 애정. 오늘 일단은 심판실 입장에서도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수들도 뭐 기승전지 주고 이러는 것도 뭐 내년부터는 어떻게든 기수가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소통을 하면 열려고 연구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좀 나는 그게 예. 참 웃기다. 그 재결 보면은 강착 안 시키고 막 그 제재. 근데 기수는 왜 기승전지 왜 줘? 그러면 기수 기수를 그러니까 그게 기승전지 좀- 준다는 거는 분명히 얘가 뭘 잘못했다는 영향을 줬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서
강철환 씨 차라리 나는 기승전 주지 말고 그냥 말 강타시켰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까처럼 삼정제왕 같은 그런 경우도 그렇지. 뭐 그게 그렇죠. 예. 네, 그 카테고리 1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게 나중에 생산 완료까지 가잖아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생산 업계로 넘어갔을 때 그 말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겠어요? 성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에 대해서 강착이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그 말이 원래 갖고 있던 능력에 비해서 저평가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거기서 저 얘기 마저 할게요. 생산까지 이제 가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최대한 이제 제어하지 못했던 이 기수에게 이 제재를 좀 가하는 방식으로, 예, 가는 걸로 지금 이쪽이 하고 있는 그게 최종 목표예요. 생산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아니 근데 하시더라고요. 딱 한마디만 네. 생산으로 완료되는 거는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야 태피지 경주마서 경주마 때 성적 좋았는 줄 아냐? 경주 그 생산마로 그러니까 시순말로 뭐 씨앗말로 성공하는 거는 경주 성적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잠재적인 가치 혈통에다 기대치 그런 게 더 커. 그러니까 그렇죠. 그 강착 때문에 성적이 좀 안 좋아도 생산으로 완료됐을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지. 예. 기왕이면 잘 뛴 말이 좋잖아요. 네, 자, 순대로법 마무리 발언 한번 들어보죠. 아니 어쨌든 제가 제 생각은 이거 꼼님이 알겠지만 이 심판에 대한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좀 논란은 항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논란을 조금이라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우리 심판들 이제 심판위원님들도 그 경마 팬들이 재결 심판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보고 있으니까 좀 예전보다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조 기자가 한 거 외에 제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내년에 심판위원실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심의가 걸리면은 심의가 끝날 때 방송팀에서 심의 딱 걸리면 방송팀에서 딱 내려가 갖고 그 심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 딱 끝나면은 이제 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심판위원장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설명을 네, 해준다. 심판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한다. 코멘터는 또 이렇게 자막 처리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바로 설명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직접 그런 부분, 그런 부분까지 하면서 뭐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PA들과 합의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방송팀하고 합의가 아직 합의 안 된 부분이구나. 일단은 아니,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방송팀에서 걱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심판위원회에서는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PA 반발 예상. 자, 아무튼 저도 일단은 마무리 발언 잠깐 해보자면, 저는 요즘 심판 리포트를 이제 보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 황금탑이 금일 유달리 성적이 좋았던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그런 리포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적 잘 나온 말 갖고선 그러지 마시고요. 성적 안 나온 말 갖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우승 열패를 논하려고 한다면 열심히 잘 뛴 말 왜 심판실 데려와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압박을 주시는지, 그 부분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도 이해 못해요 그 부분. 그러니까 오히려 인기만 부러진 말들,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말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지. 컨디션 좋으면 갑자기 잘 뛸 수 있고 전개가 쫙 앞길이 쫙 열리는데 그러면 내가 1등 해야지, 1등 하지 마? 그건 아니잖아요. 잘 뛴 말 갖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 부분 한번 딱 짚어드리면서 마무리 해보세요. 지금 딱 떠오르는데 요즘은 이제 잘 보고 가끔가다 예전에 보였잖아. 과도한 선행 경합으로다가 나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선행 경합할 수 있는 거지. 그 정도도 못 이겨내면 어떻게? 맞아. 그렇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지. 아니 그 초반에 막 좀 무리했다고. 근데 사실 무리한 것도 아니야. 아니야, 근데 무리는 했어. 아니 근데 600m 좀 심했어. 기록 보면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야. 근데 그거 뛰고 죽어버리는데 그거를 못 이겨내는데 그 클레이샷 그러면 제가 되게 웃겼던 게 근데 옛날에 방송에도 했지만 터프인하고 당대불패하고 부산 광역시장에서 폭주한 거. 둘 다 기승전주. 그거 둘 다 기승전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하나는 6일이다. 하나는 6일이다. 그런 경합으로 과도한 선행 경합으로 인한 난 그런 거 좀 제재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 그렇죠. 경쟁에 대해서 그러면 조교사들의 작전, 기술의 작전까지 재결실에서 판단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 작전이 마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작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성적이 좋아진 말에 대한 부분들, 쓸데없는 스트레스는 좀 우리 심판위원들이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업무량 그렇게 늘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조 기자님 마무리할 말 있어요? 네. 그냥 저는 이제 일일 심판 체험을 하면서 너무 훈훈한 기억 속에 있다 와서 그런지, 그냥 되게, 어쨌든 정말 바빴다라는 것이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절대 막 보시면,
뭐 대충 한다라는 느낌은 아니라서. 느낌은 절대 아니고 우리 조 기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1일 심판위원 꼭 한번 해보세요. 예, 마무리하는 예, 걸로. 뭐 그렇고 아무튼 거기 갔다 오면 세뇌 당한다. 세네 세뇌 안 당해. 세네 어쨌든 뭐 근데 그 가장 좀 어리신 심판위원 중에서 한 분이 뭐 이제 자기가 해외를 가셨는데 거기서는 이제 무슨 심의 경주가 걸리면 바로 막 기자들이 뛰어와가지고 심판실에서 또 막 그래, 취재도 그런 것도 하고 좋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없다. 기자들 못 이거는 들어가게 하니까. 근데 이제는 오셔도 되니까 얼마든지 오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민폐를 좀 부려볼까 합니다. 아까 저희들도 앞으로 이제 좀- 뭐 기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주들도 다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저보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막 저는 일단 튀지는 뛰어가 않- 보겠습니다. 막 튀지는 않지 않나? 예. 잘 모르겠네. 대한민국 예상지 기자들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기자는 조 기자밖에 없죠. 와. 아무 대단하네. 기자다운 기자가 한 명도 없죠. 어머, 자, 이 얘기 나중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자, 우리 조 기자 띄워주면서 우리 이제는 말해야 한다.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그닥 다그닥. 요경주 궁금했지? 자, 이번 코너는 이제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코너가 될 수 있겠는데, 이번 주에는 일단 별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리 보는 그랑프리 해가지고, 다음 주죠? 14일 날 벌어지는 그 그랑프리 이제 말 갖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먼저 그 부경에서는 인기 1위, 지금 벌마의 꿈을 포함해서 7마리가 2차 출마 등록을 지금 마친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서울에서는 6마리, 원더볼트를 포함해서 6마리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떻게들 보시는지 얘기들 좀 해볼까요? 일단 예. 뽑힌 경주마들을 좀 읊어드릴게요.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기 투표를 했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원더볼트, 삼정제왕, 장미 언덕, 언비터블, 러시포스, 클린업 조이 이렇게 출전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부경 같은 경우에는 벌마의 꿈, 노바디 캐치미, 경부대로, 고스트 위스퍼, 매직 댄서, 천지불패, 메이저 킹 이렇게 출전을 합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기 투표에서 좀 압도적인 아니지만 이제 한 3, 4위를 기록했던 임페투스 담양축제 같은 경우에도 안 나왔고요. 마이데이도 안 나오고요. 안 나왔죠. 클린업 천하도 안 나오고요. 부경 같은 경우에 안 나온 말이 이제 감동의 바다, 한강의 기적, 뭐 뉴욕 블루, 그다음에 밑에는 제가 너무 빡세게 지워서 올수, 네네네. 금포 스카이, 스트릭틀리 투 스텝, 해바, 멀티록 이렇게 안 나오게 됐네요. 투표 결과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네네. 이렇게 안 나와요. 일단 저는 예. 이제 그 지금 조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투표 결과 이게 그랑프리 같은 경우는 팬들이 저기 투표를 해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1년을 쭉 돌아보면서 팬들이 마지막 그 최고의 경주에 이 경주 경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투표를 한 게 그랑프리 투표라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2번을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하는데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저기 한강의 이적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일본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투표에서는 쭉 나오는데 그래서 순위가 선정됐어. 그러면 걔들은 만약에 출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의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무슨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쪽에서 마방해서 우리는 이러한 일 때문에 이번에 팬들이 이렇게 저기 성원을 해주셨지만 정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이런 멘트가 있다고요. 멘트가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 조교사님들이나 마방에서는 그런 멘트들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멘트를 해서 네. 어디서 그건 그걸 그 조기자가 자기가 그러니까 받아야지. 저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서는 들었어요. 이제 임페투스가 어떻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혼나 왜 임페투스 왜 안 나오나?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이 방송이 없었으면 아마 얘기를 못 했을 거예요. 사실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죠. 그렇죠. 만약에 뭐 마사회 홈페이지가 제가 참여 광장에 가서 이래서 그것도 못한답니다. 아니고.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저희 신문에도 저희 회사 에이, 입장이 있다 보니까 절대 안 네, 실어주고. 또 이게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없었으면 저는 얘기를 못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뭐 가령 이제 지금 다른 말들은 뭐 어쩌고 일단 저기 뭐냐 29조에서 서울 29조 배우준 조교사님 마방에서는 두 임페투스랑 마리. 담양축제가 3, 4위를 기록했는데 안 나왔어요. 이거 왜 안 나오셨냐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투표한 건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나가보려고 했었는데 이 출전 주기가 너무 안
안 맞아서 이게 만약에 무리할 경우에는 이 말이 정말 망가져 버리는데 그거는 또 도리어 또 이게 팬에 대한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일단 기분은 되게 좋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네. 얼마나 멋져. 말이 와면 얼마나 멋져. 저기서도 살고. 얘기해줘야 돼 이런 거. 그런 거 해줘야 된다니까. 요번에 2차 등록하는 시원하네. 게 구경의 고스트 위스퍼가 네. 난 이거 안 나오지 않아. 왜냐면 이거 출전이 너무 짧아요. 지금.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 28일 날 네.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에 나왔다고. 해서 맞아. 얘가 여기 나오면은 그라프리는 지난주구나. 2주밖에 안 되잖아. 얘 안 나오겠네 했더니 지금까지 저 2차 등록이 돼 있네. 나오겠지 뭐. 나온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나는 이제 11월 28일 경주 나올 때 얘 그거 나오고 그라프리 안 나오냐는데 아직까지도 있는 거 보면 의사는 있는 거죠. 이런 애도 있는데 뭐 임페투스나 아니 아니지, 그러니까 안 상태가 나와도 안 좋을 수 있죠.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출전 우리 중이니까 아니, 너무 안 나- 길다잖아요. 아니 예. 나와도 어차피 안 되는 거 안 나오긴 낫지. 아이, 경마는 그러면 또 오늘 왜 이렇게 삐딱하세요? 네. 아 오늘 저기 꿈님께서 저기 마장에 잠깐 들렀다 오신 걸로 아는데 많이 잃으셨나 봅니다. 오늘 뭐 아까 오늘 되게 아까 맞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되게 분노 모드시네요. 내가 오늘 돈 잔뜩 따가지고 튀려고 그랬는데 못 튀었어. 아무튼 그 외에 기타 출전을 못하게 된 부득이한 사연이 있는 마주님 혹은 조교사님의 사연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페이북 많이 활용해 주세요. 네. 언제든지 이런- 아니면 뒷길로라도 얘기해 주세요. 언제든지. 마주님이 그 댓글에다가도 올려도 좋으신데. 아 네. 너무 그러면 너무 영광이죠. 좋죠. 근데 너무 저희 좋죠. 보니까 댓글이 나쁜 댓글이 별로 없어요. 나쁜 댓글들도 좀 많이 올려야. 그게- 나쁜 댓글은 직접 예.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나쁜 말들은 직접 하시더라고요. 너무 친절하게 직접 오셔서 원래 그 프로가 잘 되려면 나쁜 그 댓글도 막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다 블로그에 친한 이웃들만 와서 댓글 남기는 그렇죠. 거야. 좋은 말만 해. 그냥. 예.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토론 문화나 이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네. 우리 저 청취자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대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었어요. 네. 저는 뭐 우리 방송을 해서 이런 토론 문화들이 경마에 대한 토론 문화들이 진지한 토론 문화들이 활성화. 활성화된다 그러면 저희 뭐 8회 했던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그랑프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마무리가 돼버렸어 갑자기. 우리 그랑프리 얘기 계속 되게 조금만 더 훈훈한 해봐요. 마무리가 네, 되는데. 그랑프리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외산마만 다 나오고 보니까 부경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국산마 강한답게 국산마들이 좀 나오는데 그것도 재밌는 게 김영관 조교사 마방에서 국산마 한두, 외산마 한두, 울줄리 마방에서 국산마 한두, 외산마 한두 이렇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네요, 또. 예, 그렇게 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 대결? 그렇죠. 일까요? 어떻게 보면 선두 달리는 두. 그렇죠. 선두다. 네. 예. 선두 다툼에 국산마 외산마 쟁쟁하죠 사실. 근데 국산마 중에는 경부대로가 제일 유력한 거 아니에요 사실? 대통령께서 또 우승까지 뭐 했던. 우승은 몰라 어렵겠지만 매직 그 댄서. 국산마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순돌림이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또 이 대로 네, 시리즈. 근데 저기 저도 제가 좋아하는데 국산마 중에서는 좋아하는데 우리 저 머털군이 네. 경보대로 굉장히 이번 그랑프리 때 많이 응원하더라고요. 네. 뭐 의견을 있던데 경보대로가 뭐 2,300m 우승해서 네. 뭐 매니피의 그 씨앗이 예. 씨앗도 변할 수 있죠. 변할 수 변했다 있다. 뭐 이런 얘기 좀 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해주세요. 하기 싫었나 예. 해주세요. 오빠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물론 우승 터치가 있잖아요. 네. 준우승만 감동해봐도 우승할 때 준우승했었죠. 어린 반프너치도 엄소리 하지 말라 그래. 어린 반푸너치도 없답니다. 아니 뭐 모르죠 또 뭐 왜? 매니피의 자마가 또 나는 2,300m에서 경부대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신다. 네. 벌마의 꿈도 안 갈 거잖아요, 오빠. 추천 안 할 가지. 거잖아. 아니 뭐 추천 무슨 내가 뭐 예상과 그러니까 다르게 추천 맞아. 무슨 아니 추천. 그래도 네, 벌마의 아니. 꿈도 안 갈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서울에서는 원더볼트 그리고 네. 부산에서는 벌마의 꿈. 그러니까 또 이제 브리더스컵 때랑 비슷하게 부산의 스피드냐, 서울의 이제 스태미너냐. 이런 구도의 지금 싸움이 될 가능성이 좀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벌마의 꿈 스피드가 네. 이길 훨씬 거라, 세다? 좀 많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많이 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벌마의 꿈이 솔직히 그 선행을 나갔지만 그 어떻게 보면 추입에서 좀 안 됐잖아요. 네. 네, 올해는 예, 예. 힘도 많이 붙은 것 같고 예. 작년은 3세였고 올해는 네. 4세고 하니까 네, 뺑 돈다. 전 벌마의 꿈이 가장 우승에 근접해 있다. 유력하다. 여러분 오늘 이거를 좀 잘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 이제 탑7 마지막이에요. 이거 마지막 맞아. 탑7 이벤트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당첨자가 안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이번에 지금 1억 2천 됐어요. 금액이 와, 이제 1억 1억 2천 2천이다. 쌓였어요. 여러분
집 차 하나 뽑으셔야죠. 이거 세금 때도 1억이네. 세금 때면 거의 그쵸. 딱 1억이네. 22% 이게 지금 칠상승이라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어려운 이건 거라서. 예. 정말 맞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팀에서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마지막이니까 일단 어떻게? 1억 2천은 무조건 여러분들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7상승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네. 그러면 6상승이라도 맞춘 사람. 6상승 없어요. 5쌍승이라도 5쌍승 없어요. 4쌍승이라도 만약 4쌍승이 4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1억 2천 4명에서 가져가 주시면 돼요. 3쌍승은 안 그까지 못 맞출까요? 설마 경마 팬들이 4쌍승을 맞추지 않을까요? 아니야. 상승이 나오려면 뭐 예를 들어 장면덕 예. 복식하려면? 러시포스 이런 애들이 막 1, 2, 3등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재작년처럼 감동의 바다 저기 뭐야 우승터치 이렇게 그렇게 들어오면 3상승까지 내려가는 거지. 그렇겠네요. 끝장나요. 안 돼요. 그럼 원더볼트가 무너지잖아요. 안 돼요. 근데 항상 보면은 이런 그런 대상 경주에서 항상 그 뭐 흔히 얘기하는 그 뭐라 그러죠? 속어로 뭐 똥말이다. 똥말 같은 게 하나 또 이렇게 섞여서 들어오더라고요. 아, 뭐 충분히 삼창이나 그럴 수도 예. 그래서 어려운 것 같긴 그래서 해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여러분 1억 2천인데 이번에 제가 그러니까요. 타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아 그럼 뭐 타면 어디 가려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 7상승이 안 나오죠. 되면 그냥 주르륵 계속 저기 뭐 나올 때까지 순위가 나올 때까지 뭐 저기 쭉 이제 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올 때까지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나올 때까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네. 대상 근데 경주니까 그 기분은 그 한 10대명이 나눠먹게 할 것 같아. 거기서. 4쌍승으로 한 4쌍수. 10대명이 나눠먹게 해가지고 네. 한 몇백 이렇게 받아갈 것 같아. 몇백이 어디예요? 모르시는 분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네. 이제 그 공지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나? 밑에 맨 메인 화면 우측 하단에 그 1, 2, 3, 4 광고 팝업 이렇게 있는 거 있거든요. 배너, 그렇죠. 배너, 행사 광고 배너. 네. 배너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내가 진짜 분서광이라는 제목으로 돼 맞아요. 있어요. 이모티콘 또 말 이렇게 쫙 해가지고 네. 뭐 나와 내년에는 아예 마케팅팀에서 탑 7으로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마 부경에서 탑 6 했었어가지고 이제 따라하기 싫어갖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살짝 변형해서. 진짜 분서광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못 찾으시더라고요 팬 여러분들이. 맞아, 진짜 분석을 하니까 네. 이거야? 막 이러고서는 되게 EBS 제목 얼매해지니까.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맞아. 사실 7상승은 너무 어려워. 너무 진짜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아니 거의 로또 수준이라니까 이거. 그렇지. 네. 아 그래도 마케팅팀에서 진짜 큰 배포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이거 팬들한테 돌려주시겠다고 4쌍승까지 낮춰주신다고 하니까 팬 여러분들 다 지금부터 투표하세요. 지금부터. 네, 이거 진짜 나오고 했으니까 이제 최종 확정 그치. 엔트리 되니까 네. 애들 거, 와이프 거 다 갖다. 이거 내가 써먹는 방법인데. 그걸 왜 얘기해? 그럼 이 시점에서 잠깐 뭐 그럼 각자 생각하는 관심마 한 마디씩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사실 네. 관심만 얘기하기는 네. 뭐 다음 주잖아요. 우리 다음 그렇죠. 주에 게이트가 좀 나왔으면 게이트 중요하죠. 아직 이른가? 음. 그러니까 네. 오늘은 조금은- 그랑프리에 대한 전체적인 뭐 그런 전체적인 네, 네, 흐름. 네, 네. 우리 그랑프리 하면 떠오르는 뭐 명마 잠깐 하나씩 몰아보고 갈까요? 동반의 강자. 저는 당대불패. 터프 당배불패가 그렇지. 당대불패 아닌가요? 네. 그랑프리 우승한 적이 있나요? 아, 당배불패가? 우승을 얘기한 게 아니고 좌절한 저는 이제 그랑프리의 출전마를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예, 잘못 잠깐만 아니 뭐 그랑프리 어쨌든 이름 뭐 빛낸 뭐 당대불패도 나는 좀 물어보지 않아도 빛내주긴 했지. 알지? 네, 세강자. 세강자. 네. 1999년에 나 즐거운 파티 얘기할 줄 알았어. 질파도 아니야. 망설이고 아니야. 계셔. 망설. 아 맞다 이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안말? 즐거운 파티는 그냥 안말? 굉장한 그 핸디캡 2점을 우승한 그 정도? 아. 후백이 더 이상 네. 조기자는? 저는 근데 사실 저는요 제대로 본 게 작년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지. 지금 이 순간? 인디밴드. 아니 인디밴드. 인디밴드 아. 인디밴드밖에 제일 그냥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인디밴드 잘 뛰었어요. 진짜. 네, 진짜 좀 거의 마신차도 엄청 컸잖아요. 엄청 컸죠. 그리고 혼자 일단 뛰었는데 뭐. 감량도 없던 상태에서 했던 맞아. 거고 더 충격적인 건 김용관 주교사가 이것까지 해가지고 그랑프리에서만 세 번. 마리 있죠. 저기 스마트 아니 네, 미스터 파크. 미스터 파크랑 감동의 바다. 감동의 바다. 바다 이것까지 해가지고 3연패. 이제, 예, 대단하네요, 승률 진짜. 오픈 이후 통합 이후로 이제 60% 승률 그거 듣고 이 사람은 누굴까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 올해는 못 나온다고. 올해- 감독의 바다. 올해 김영관 조교사 마방에서 나오는 게 매직댄서하고 노바디 노바디 캐치미 매직 댄서네요. 감독의 바다 안 나오고요? 네, 감동의 그게 바다는 좀 빠지고. 슬퍼 나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마주가 다 다르니까 어쨌든 간에 교통력이 필요한데 감동의 바다 많이 벌었잖아. 그렇죠. 물론 이제 올해 끝으로 이제 은퇴를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매직댄서나 노바디 캐치미가 한참 좋을 때잖아 얘네들이. 한참 좋을 때죠. 근데
감독이 받아가 야 나 이거 올해 마지막 은퇴니까 니들 내년에도 나갈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도 이게 경주마트 1년은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렇죠. 내년에 또 그렇죠. 어떻게 될 줄 알고 예. 맞아. 나는 그리고 3명 중에 만약에 그게 이제 서로 교통이 안 되면 인기 투표대로 하면은 감독이 받아 표가 제일 적거든 셋 중에 그건 그래요. 그건 그러니까 그래요. 어쩔 수가 없지 맞아, 서로 맞아. 다 양보 안 해버리면 감독이 받아가 나못 나올 밀리지. 수밖에 없는 거야 네. 그래요. 나는 근데 그게 그냥 그 꼭 득표수로 아니더라도 감독이 받아 양보를 해야 되는 게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또 많이 사실, 벌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다른 막 나는 이제 그래야지. 생각이 그 생각은 아니고 내가 팬으로서 감동의 바다를 좋아하니까 안 나온 부분은 안타깝지만 뭐 투표수가 적으니까 못 나온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그렇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나라도 좁은데 무슨 부산 뭐 따로 두 마리 하고 서울 따로 2마리 하고 해서 하는데 진짜 그랑프리 팬들에 의지한다면 그 서울 부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렇죠. 순위로 쭉 순위대로 그냥. 쭉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그 뭐 서울 따로 부산 따로 이거 참 근데 뭐 유관단체와의 협의 사항이라고 하니까 네. 내년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아니 일본에서는 이런 얘기 나왔어요. 일본에서는 관동말이 관선만들한테 계속 깨지다 보니까 어떤 게냐면은 500만 원 이하 경주에서는 풀게이트가 차지 않는 한해서 각자 지역 그 말들이 저기 그 타 지역 경주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팬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유 이놈의 좁은 일본에서 이 좁은 나라 지금 세계랑 경쟁해야 되는데 지금 니네 뭐 밖으로 싸움하냐 이런 식으로 좀 팬들이 나온다고요. 일리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랑프리면 진짜 팬들이 뽑는 건데 그럼 그거에 맞게 좀 저기 좀 해줬으면 제도를 좀 근데 조금 감독이 봐도 못 나온 건 그거하고 상관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감독 그건 한 얘기했잖아. 조에서 2마리밖에 못 나온 건데 내가 분명히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랑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아, 머터리 톤이야? 아니 그랑프리 보면은 지금 오픈 경주 되고 나서 5번 동안에 지금 부산에서 미스터 파크랑 감동의 바다 인디 밴드가 먹었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동반의 강자랑 터프윈이 이겼더라고요. 먹었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동반의 강자에 워낙 했던 건 알고 터프윈 때 보니까 저기 미스터 파크랑 해가지고 또 이겼던 것 같아. 그때 경주 보셨어요? 저도 봤죠. 저도. 어떤 그때 경주가 궁금해서 사실 그때 터프윈이 우승을 했는데 잘 뛰었는데 그해 그랑프리의 초점은 터프윈이 아니라 스마트 문학이었어요. 아 그랬죠. 이세만대 나왔던 3위 했네요. 네. 그리고 미스터 파크의 18연승, 17연승이었나? 네. 뭐 그거 깨지고. 그게 깨지느냐 마느냐 그거였기 때문에 정작 우승마 터프윈이 묻혔어요? 묻히는 전혀 이슈를 받지 못한 채 그냥 우승을 해갖고 그 해는 참 멋진 경주였음에도 저도 2등한 미스터 파크와 아카네와 심승태의 그 스마트 문학 2마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스마트 문학은 2세 때 나와가지고 내가 무지하게 욕했는데 아니 근데 잘 뛰었어. 잘 아니, 뛰었어. 근데 어쨌든 나오면 안 돼야 되는 어쨌든 거지. 그렇게 무리해가지고 맛 갔잖아 3세 때 초반에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2,300을 미스터 뛰었기 파- 때문이라고 예, 보기 어려워요. 아니 아니, 2세 때 나오면 그럼 안 돼. 되는 거야. 무리, 이거 무슨 이건 그랑프리. 무리가 돼. 솔직히 네. 그랑프리는 진짜 조금 논란의 경주를 제가 얘기해버렸군요. 아니 근데 그 미스터 파크도 당황스러운. 진짜 잘 뛰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뭐 이제 근데 다 진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터프인이 우승만데 좀 이렇게 미스터 파크하고 스마트 문학한테 가린 면이 좀 그렇죠. 많지 그때. 불운의 우승마? 그랬죠. 근데 잘 달리고도. 그러니까 미스터 파크 터프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 뛴 거고 그때 미스터 파크가 이착을 한 거 저기 터프인의 우승의 1등 공신은 에이스 갤러퍼예요. 에이스 갤러퍼야 진짜. 맞아. 에이스 갤러퍼가 마지막까지 비벼줬다. 미스터 파크 힘 빼주느라고 마지막에 저기 좀 터프인이 넘어섰는데 좀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 문학 얘기하면은 우리 저 꿈님이 정말 심하게 이제 많이 욕을 했었죠. 이세마가 그랑프리 무슨 하여튼 뭐 욕을 많이 했는데 꿈님은 그랑프리 때마다 욕하시는. 아주 조교사 기수 다 욕했어 그때. 그 다음에 어쨌든 그 다음에 저기 심승태 기수하고는 둘이 포옹을 했어요. 네. 화해. 감격의 화해. 네. 숨겨왔던 이거. 이거 조 기자가 하는 노래인데 얘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얘가 꼭 숨겨왔다 그거 아이, 하더라. 넘어가요 조용히. 조 기자가 약간 4차원 캐릭터가 아주 자, 그랑프리를 빛내줘서 또 우승마 뭐 향후 시즌 2 가면요 저희가 이런 얘기까지 다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저희 지금 이게 맛배기로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그랑프리 다음 주가 되면은 좀 더 확실하게 그랑프리 하나만 잡고
저희들이 전 세계 뭐의 그랑프리성 대회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그랑프리 철저 분석으로다가 다음 주까지 한번 꾸며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랑프리 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네. 어떻게 공지사항. 예. 저희들 뭐 다음 주 주제까지 공지를 했고요. 뭐 팟빵에서 들으시면 된다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우리 경마장에서 조기자 찾아주시면 조기자가 친절하게 다운로드까지 받아들이는 센스 그럼요. 발휘해 주니까요. 네. 근데 아무도 포스터 보고 나서는 저를 못 찾으시더라고요. 포스터와 실물이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이벤트 하나 그랑프리 때 저를 찾아내시면 커피라도 하나 사드리려고 하는데 조기자를 찾아라 이런 거. 근데 일단 찾아내셔야 돼요. 아무도 못 찾으실 것 같은데. 자, 과천 본장에 오셔서 조기자를 찾아주세요. 못 찾으시면 예시장 오세요. 제가 아이, 알려드릴게요. 누가 팁을 하나 조기자인지. 주자면 일단 포스는 달라요. 포스는 달라요. 잠깐만. 자, 일단은 저희 팟빵 그리고 아이폰 경우에는 iTunes.com 들어오셔서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몽팟에서도 들으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희들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들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 하면서 끝낼까요? 자, 시즌 1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